네, 그동안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버려야 될 물건, 그리고 남에게 주어선 안 될 물건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다루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섰고요. 집안 대청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요번 청소하시면서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풍족하게 마무리하실 거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부자들의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집안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두고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집안에 오늘 정말로 크게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영상들을 여러 개 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들을 싹 모아서 총 복습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지만은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복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한 번 더 싹 다 정리를 해보시면은 분명 좋은 일이 가득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책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버릴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5가지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풍수라는 게 절대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물건을 버린다고 재물운이 들어온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뿐만 아니라 설령 무생물, 우리가 늘 쥐고 다니는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각각의 고유의 기운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는데요. 설령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 바닥에 피어 있는 풀 한 폭이 들꽃 하나에도 기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물건들을 대하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 5가지를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당장 버려야 될 물건. 첫 번째는 바로 이 조화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 조화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뭐 핑크뮬리라든지 몬스테라를 그 조형물로 해가지고 조화를 꽂아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조화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조화는 나쁜 기운, 음습한 기운이 들러붙기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많이 두면 둘수록 집안에 먼지도 많이 끼고 음습한 기운도 가득해져서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뭐 그러니 당연히 돈도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 집안에 있는 조화들 싹 다 정리해 버리시고 꽃을 두고 싶다면 생화를 두십시오. 생화를 두고 화분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조화 하나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과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현관에 보면은 이 조화를 이렇게 막 예쁘게 장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현관은 우리 집의 모든 운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는 꼭 조화를 치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뾰족한 장식입니다. 뾰족뾰족하다라는 거는 충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 저 사람 되게 인자하게 생겼어라고 할 때 날카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얄쌍하고 뾰족하게 생긴 분들이죠. 그리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처럼 뾰족한 거는 충돌을 의미하고 둥글둥글한 거는 원만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자 한다면은 일이 술술 풀리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술술술술 이렇게 대화가 되고 모든 게 잘 넘어가야 되겠죠. 뾰족하다고 하면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집안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뾰족한 것들은 꼭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이 쓰던 물건입니다. 자, 이거는 참
이게 요즘 현대에 들어 가지고 당근마켓 때문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골치 아픈데 이게 중고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옛날에 보면은 되게 잘 된 사람이 쓰던 물건을 내가 물려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막 엄청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맞습니다. 진짜 부자가 쓰던 지갑이라든지 정말 잘 된 사람이 쓰던 허리띠나 어떤 가방 이런 거 물려받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당근마켓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 쓰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에이 뭐 물건 하나 가지고 뭐 그래 되냐."라고 하는데요. 물론 물건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나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재수 없으려고 치면은 진짜 일이 안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어떤 원하는 책을 싸게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썼던 주인이 막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엄청 불합격했던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더러운 기운 그리고 불합격의 기운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 기운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썼던 주인이 정성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았던 그 물건에는 그만큼 더 강한 기운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근마켓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이왕이면은 물건을 적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진정한 자원 재활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남이 쓰던 물건을 사실 때는 항상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뭔가 요거 딱 내가 가졌는데 찝찝하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하면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전신 거울입니다. 이 전신 거울이 버리라는 건 아니고 집안에 두지 말라는 건 아니고 거실이라든지 특히 안방 같은 곳에는 전신 거울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거울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기도 하고요. 좋은 기운을 흡수해 버리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안방에 있는 전신 거울 같으면은 내가 안방에서 만들어진 좋은 기운, 하루를 또 새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전신 거울이 다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을 두실 때는 옷방이라든지 잘 보지 않는 그런 곳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내가 존경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이런 유품들을 간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추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남겨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생과 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쓰던 물건을 쓰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돌아가신 분, 그 지금은 없는 분이 쓰던 그 물건을 쓰게 되면은 정말로 정말로 음습한 기운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탁탁탁탁 가로막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생과 사가 달라졌으니 때가 되면은 그 물건들을 정리하셔서 마음에서 서서히 놓아드리는 게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집에 그런 물건이 남아 있다면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지갑인데요. 왜 지갑을 놓으면은 안 되냐 이겁니다. 우선은 지갑을 주방에 놓으면은 재물운이 사라지고 재물운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막연히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주방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로부터 아궁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특성은 아궁이에 불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그런 불의 기운이 있는 곧 현대로 와서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있는 그러한 공간인 거죠. 이 불의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금, 쇠금. 이건 이제 상생상극을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불과 금이 만나면은 이 금은 화극금이라고 해서 불이 금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용광로에 쇳덩이 불 집어넣으면은 그 쇳덩이가 녹아내리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방에다가 지갑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탁도 주방에 같이 포함되는 공간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그냥 어디 고이 모셔놓는 공간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면 되지, 너무 오픈해 놓고 주방 위에 턱턱 집에 들어와서 그냥 툭 뭐 차키랑 같이 툭 던져 놓는데 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그 무심코 하는 행동 때문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약인데요. 약. 지금 뭐 여기 귀퉁이 부분 요렇게 뭐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약 요렇게 올려 놓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병원 다녀오신 분들 요렇게 약 요렇게 잘 올려 놓으실 텐데, 약은 식탁 위에 올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주방 앞에서 불이라고 했고요. 주방은 불과 더불어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죠. 음식을 만드는 공간. 우리 가족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그러한 공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고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깔끔해야 되는 그 공간에다가 약을 넣는다 생각하면은 안 되죠. 약은 또 질병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물론 질병을 낫기 위해서 먹는 게 약이긴 하지만은, 약은 현실적으로도 각종 화학약품이라든지 또 약국에서 받아오는 그 더러운 기운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약은 식탁에서 당장 치우시고 어디 약통 보관하는 데다가 아니면 서랍 속에다가 넣어 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 이렇게 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 그럼 영양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영양제도 어쨌든 간에 약의 의미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약통, 영양제통 같이 보관하는 공간에다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다가 놔두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 비닐봉지인데요. 요거는 참 뭐 이게 우리가 요즘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 먹잖아요. 일 주일에 뭐 두세 번은 하다 하고 뭐 네 번, 다섯 번 일주일 내내 시켜 드신 분들도, 특히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너무 더럽다는 거죠. 이게 밖에서 인제 음식 받아온 거를 그냥 식탁 위에 턱 올려 놓고 바로 거기 위에서 음식 까 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뭐 풍수 이런 거 다 떠나 가지고 이 비닐우가 바닥에 그 식당에서 어디에 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바닥에 놨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라이더분들이 뒤에 보관하는 곳에 하지만은 그 라이더분들이 거기 그 닦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닐 거고, 또 요즘은 또 "문 앞에만 놓고 가 주세요." 하면은 또 현관 앞에 그냥 바닥에 내려 놓고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더러운 거를 바로 식탁 위에 올려 놓고 또 그걸 또 좋다고 또 맛있게 먹는데, 아유 근데 생각을 하면은 그 밖에 그 더러운 것 바닥에, 자 극단적으로 또 비유를 들면, 제가 딴 영상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먹는 밥 숟갈을 현관 바닥 앞에 비볐다가 그걸 내 입에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뭐 그것도 그렇고 모든 물건들은 다 잠깐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 머물렀던 기운을 묻어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밖에서 온통 나들이 꿀다 온 이 비닐봉지만큼은 제거를 하시고 안에 용기만 요렇게 해서 먹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청결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금전운에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칼꽂이인데요. 이 칼꽂이 뭐 요즘 또 요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칼들 막 칼 세트, 막 독일에서 칼 세트 엄청난 것 사서 막 꽂아 놓는데, 그래서 보란 듯이 이게 또 칼꽂이 나무통 이만한 걸 해 갖고 막 꽂아 놓고 하는데, 칼은 기본적으로 흉기입니다. 흉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칼꽂이 지금 요렇게 몇 개 안 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죠. 주방 찬장에 요렇게 보관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칼꽂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흉한 물건들은 가급적이면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칼을 통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사고를 낼 수 있고 위험한 어떤
흉기를 내뿜을 수가 있으니깐요. 고 점 꼭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칼꽂이는 보이지 않도록 구석탱이라도 그렇게 숨겨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초인데요. 이 초에 대해서 뭐 얘기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들어본 적 없으실 텐데 아까 첫 번째 주방은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이 음양오행에 있어서 한 가지인 건데요. 이 집안에서도 각각의 그 오행이 흩어져 있고 각 공간에도 오행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불이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물이 있어도 불이 꺼지기 때문에 또 좋지 않고요. 불이 있어도 불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즉 주방이라는 공간은 불의 성격이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초를 킨다는 것은 화재의 위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는 가급적이면은 향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키 캔들이나 뭐 딥티크 뭐 비싼 거네요. 네, 요런 데서 사온 향초를 키시더라도 나와 가지고 거실이라든지 화기 근처에서는 키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요렇게 우리 주방에서 무심코 던져 놓는 그 물건들 때문에 재물운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이 살기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뒤에 제가 사진에 구해 놓은 칼도 마찬가지고요. 가위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뾰족한 느낌이 드는 물건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칼과 관련돼서는 제가 얼마 전에 주방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 칼꽂이. 칼꽂이에 꽂으시고 이 칼꽂이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 말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숨겨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살기죠. 나 다른 뭐 모든 기운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살기, 내 삶을 해칠 수 있는 그 살기가 띈 물건들은 어쨌든 간에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게 운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 가지고 잘 숨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 요즘 칼꽂이 밖에 안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집 밖에 절대 안 놔두고요. 그거 잘 지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 뭐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박제동물이 있나? 요즘 뭐 요런 집 잘 있겠냐마는 이게 이상하게 뭐 옛날도 그렇고 이게 돈이 있으신 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진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집안으로 쑥 가져오시곤 하는데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안 좋죠. 이 박제 동물이라는 거, 이 살아있는 생물이 뻔히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 정말 슬프고 잔인한 일인데요. 하다못해 작은 인형도 집안에 오래 두면은 나쁜 기운이 들러분다고 하는데 이 동물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한도 서려 있을 거고요. 이 자체로 나쁜 기운을 그냥 끌어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혹여나도 집안에 이렇게 박제동물 혹은 박제 비슷하게 정말 실사와 같은 또 동물 인형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집안에서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중고 물건입니다. 뭐 요즘 당근 마켓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가 활발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조금 몇만 원 더 아끼려고 하다가 내가 하는 일 자체를 글을 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중고 물건 사실 때는 특히나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중고 물건을 거래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진짜 누구 소유인지 알 수도 없고요. 만약에 진짜 이게 뭐 큰 범죄자가 쓰던 물건일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머무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에는 각각의 다 자기만의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이 책 한 권에도 이 책 고유의 기운이 있고요. 다른 책과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하면은 각각 책은 다른 기운을 소유하게 되는 각각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과 기운의 세상은 별개인 겁니다. 제가 기운 그러니까 뭔가 미신처럼 들리겠지만 미신이 아니고요. 단지 과학적으로 이 수많은 세상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인 거지 오히려 기운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부자들, 더 크게 잘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죠. 밖에서 있었던 내 마음속의 쓰레기와도 같은 겁니다. 보통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직장 다니신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각종 밖에서 있었던 일들, 밖에서 겪었던 일들 집안에 들어오시면은 밖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밖으로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잘 지키시죠. 일과 삶의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조직체에서는 뭐 오래 일하는 게 좋고 집안에서 일하고 하면은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거는 무능하고 내가 삶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일은 직장 안에서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진짜 유능한 직원인 거죠. 그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집 밖으로 가져온다? 그거는 남들만큼 일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능한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일이 초과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업무량 자체가 많다는 거니까 그거는 회사랑 조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각종 밖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들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깨끗하게 떨쳐버리시고 내 집안에서는 정화의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조화, 인형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작은 거 한두 개 정도는 놔둘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라이언 인형도 있고 카카오톡 인형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또 지나치게 많으신 분들이 있고 한 곳에 너무 오래도록 머물거나 마치 인형을 이제 뭐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물건에는 각각의 기운이 있고요. 특히나 이 사람은 그 어떠한 것들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이 강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투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뭔가 다른 나쁜 기운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조화와 인형이 집안에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이 짝이 어긋난 물건들, 요것들은 꼭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짝이 어긋났다. 즉 뭐 어떤 한 쌍이 있는 물건이라고 했을 때 컵이 하나가 이제 딱 깨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하나는 뭐 버리기 아까우면은 다른 분 줘 버리든지 해서 이렇게 짝이 어긋난 거는 분열, 네, 갈라짐을 의미하니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죽은 사람의 물건인데요. 네, 요것도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하니까 뭐 댓글에 뭐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온적으로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슬픔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뭐 설령 내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녀에 대한 물건을 남겨 놓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거. 산 사람은 살아 있을 때 그러한 이치에 맞는 일이 있고 이치에 맞는 그런 선택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겨 두는 거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방 자체를 그냥 그대로 남겨두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산 사람도 안 좋고요. 죽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 가지고 정말, 정말, 정말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물건 한두 개 정도만 남겨두시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산 사람들에게는 이득이라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요. 오래된 옷, 신발. 뭐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물건들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 쓰레기입니다. 자, 쓰레기. 당연히 집에 쓰레기 두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쓰레기 자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주기에 대한 겁니다. 작은 종량제를 사용하시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주기를 자주자주 할수록 당연히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묵어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 빈도를 좀 더 높이셔 갖고 집안을 맑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열 번째는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내 집안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뭐 내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100 가지를 걱정한다면은 그중에서 5 가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95 가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러니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도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게 낫겠죠. 설령 일어날 수 있는 5가지를 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걱정한들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은 거 알고 저도 그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집안에 물건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도 꼭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바로 첫 번째는 식물입니다. 식물. 제가 식물과 관련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식물이 남에게 주면 안 되느냐? 바로 이 식물에 깃들어 있는 내 기운 때문입니다. 내 기운? 뭔 소릴까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모든 물건에는 다 기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무형물,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컵 같은 거에도 다 각각의 고유한 기운이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 더 강력한 기운이 있고 또한 내가 애정을 기르고 손을 대면은 그만큼 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애를 어릴 때부터 키운다면은 그 애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습관들을 바라보면서 그 애도 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식물도 내가 계속 애정을 갖고 관심을 쏟다 보면은 얘가 결국 내가 되는 겁니다. 이 식물이라는 이 녀석이 말이죠. 그러니 이 식물을 준다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식물 풍수와 관련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식물을 길러 가지고 주변에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있어야 일단 남이 있습니다. 이 나눈다는 행위 자체는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인 거지 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남이 좋아진다? 그거는 절대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의도를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 이 식물을 나눈다는 것, 식물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낡은 겁니다. 뭐 당연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낡은 옷이나 낡은 뭐 가방 같은 거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원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은 내 낡은 것을 또 전해주는 거고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줘야겠다 싶을 때 그리고 상대가 원한다 싶을 때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그게 진정으로 더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낡고 해지고 그렇다 하면은 차라리 적당히 잘 하셔 갖고 버리거나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갑입니다. 요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지갑은 정말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내 돈의 운. 돈은 곧 뭐죠? 내 삶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며칠만 안 먹어도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이 돈이란 것은 인간 사회에서 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 내 생명수와 또 같은 그 돈을 보관하고 그 돈이 오고 가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지갑인데요. 이 지갑을 남에게 준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간의 모든 운들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쓰시던 혹은 할아버지가 쓰시던 그런 지갑 같은 게 이렇게 물려지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 자식들이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물려주고 또 대대로 이어가고는 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 다른 이에게 이렇게 지갑을 나눠준다는 거는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니깐요. 요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대대로 그 지갑을 물려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담이지만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물려주는 어떠한 물건들은 나에게는 어떤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은 정리하라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거는 그때 이미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 겁니다. 기운의 소유권이든 어떤 현실적인 법적인 소유권이든 말이죠. 그러니 내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댓글로 다셨던 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앞에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갑과도 같은 결을 가진 물건입니다. 바로 이 쌀독인데요. 옛날 우리 주방에서는 그리고 옛날 우리 가옥에서는 그 쌀을 묻어 넣는 쌀무더기 창고가 바로 진짜 금고와도 같은 역할을 했죠. 그것과도 같습니다. 그 운에 대한 의미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때도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니까요. 물론 요즘 쌀 많이 다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에게는 쌀이 곧 주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금고와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주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쌀독은 그렇게 중요한 우리 집의 금고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깨끗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혹여라도 누군가 막 쌀독 이런 거 나 이제 새로 이사 가니까 쌀독 지금 쓰고 있는 독 안 쓰고 새로 하는 뭐 어떤 빌트인 된 이런 곳에 쓸 거야 라고 해서 이 독 너 쓸래? 이러지 마시고요. 이러면은 그 내가 했던 그 재물은 나눠서 줘버리게 되니까요. 그거는 절대 좋은 거 아니니까요. 또 이거 악용해가지고 반대로 잘 사는 사람 집에 가서 이 쌀독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취등한 것은 결국 부정하게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로는 말이죠. 그 외에 남에게 주지 마라고 하는 물건들 또 다른 영상에서 정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많고 또 제가 풍수 큐레이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지리 상식만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영상을 찍는 가장 주된 취지인데요. 자, 제가 다른 영상들 찾아보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옷핀도 있고요. 뭐 사기 그릇, 넥타이 핀, 정수기 왜인지 모르겠는데 라이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나마 어떤 운의 흐름이라든지 제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었거나 혹은 옛부터 내려오던 전해오던 풍수에 바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지 그 외에 뭐 다른 짜잘한 것들 옷핀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옷핀, 뭐 넥타이핀, 정수기, 라이터 이런 것들에 너무 또 몰두하시다 보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취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바라보다가 본래의 의미 자체를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그 마인드,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내 운을 빼앗아가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이후에 그럼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다라면 현명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주고 남한테 실컷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짓 그런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실컷 좋은 일 하고 나에게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복을 깎아먹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조회수 수익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